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29분 멤버십 차트 분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멤버십 전체 영상이고 전반적으로 오늘 또 매크로 시황, 유동성의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미넌스를 먼저 보면 도미넌스는 지금 5선과 20선이 이렇게 역별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도미넌스가 여전히 지금은 종가 기준으로 60%가 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AI에 대한 호재는 지금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한 4%대 이상 급등을 했고, 그런 여전히 기업 실적들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뭐 10년물 국채 10년물 국채나 달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지금 10년물 국채만 보자면 지금 다 주식 다 매도해야 돼.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제가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꼭 과거의 패턴대로만 가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 지금 4.6%거든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제 국채 수익률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거는 주식이나 코인에는 안 좋은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라는 거,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요 메커니즘은 제가 설명드렸죠. 다시 요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높은 수준에 있어. 그래서 여전히 도미넌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메이저 알트들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비트코인은 현물 ETF가 지금 받치고 있는 상황. 물론 여기서도 매수 자금이 순 유출이 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을 뭐 영원히 보유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매도 계획도 뭐 이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도미넌스는 높은 수준이고 메이저 알트는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에 잡코인들, 중소형 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 여전히 도미넌스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메이저 알트들을 지금 막 매수해가지고 있는다라는 거는, 이거저거 매수한다라는 건 별로 좋은 지금 상황, 어떤 전략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일 때는 좀 지켜봐야 돼. 그래서 얘가 다시 여기를 돌파하는지, 확실하게 우하향하면서 240선을 깨는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도미넌스가 훅 빠지면서 이렇게 되면 메이저 알트들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상방으로 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왜냐하면 조정의 모양이 그래요. 얘가 빠질 거면 이렇게 쭉 한번 빠지는 이런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좀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240선을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지금 판을 깔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방향을 잡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확실하게 240선을 깨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지금 달러도 지금은 계속 강세로 조금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은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이제 좀 우려하는 점이기는 해요. 이것이 결국에는 모든 거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계속 이렇게 상방으로 방향을 잡고 5%대까지 뚫고 간다면, 이거는 이 5%가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무리 상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게 별로 좋은 어떤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ETF 같은 경우도 지금 기간 수요, 이제 그게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 거를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가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갭을 메꾸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ETF에 대한 어떤 그 기관 수급이 여전히 기대는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적어도 우상하면서 갈 가능성이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장기적인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전히 지정학적인 요소,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담,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은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해서든 연준에서는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긴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긴축을 하지만 금리는 내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뭐 여러분 이제 김치 프리미엄 얘기 요것도 이제 가끔 보시죠. 지금 역프예요. 역프리미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매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코인 시장은 상대적으로 지금 주식에 비해서 지금 약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매수할 때 꼭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도 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AI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막 뭐 거래가 이제 새로 이제 게시되는 뭐 그런 종목도 나오고 막 하는데, 이런 것들은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장에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그 코인에 대한 스터디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봤지만 여전히 나스닥은 지금 엔비디아, 뭐 AMD, 뭐 인텔이 지금 AI 반도체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FMC 그 어떤 그 뭐죠? 그 매파적인 그 어떤 FMC 그 회의에서 나온 그 내용들하고 조금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AI는 저는 계속 지금의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지금 삼성전자 그 노사 이슈 요게 좀 완화되고, 엔비디아 요거 지금 나스닥에 엔비디아도 지금 실적이 뭐 이제 가이던스도 더 이제 910억 달러 정도로 더 이제 상향 조정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코스피도 이 상승세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지금 역대급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같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저가에서 매수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고 다시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뭐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이 좀 완화되고 하면 다시 이 추세를 급등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되기를 좀 기다렸다가 조금 뒤늦게 액션을 취해도 되니까,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오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상황을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이 정도로 보면 지금 결국 오늘도 관점은 중립적인 거죠. 딱히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1차 저지선인 20선을 찍고 올라가는 전반적인 어떤 지수의 흐름과 여전히 높은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전히 높은 상황에 높은 수준에 있고, 금리나 달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러나 ETF 자금에 대한 어떤 그 매수의 수급적인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